12월 13일 아주경제 부산 주요 뉴스 시작합니다. 대한항공과 에어부산의 모기업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3년째 장기화되면서 분리매각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는 한국산업은행에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공식 요청하고 공동 건의문을 어제 전달했습니다. 현재 부산시와 부산상공계는 에어부산 분리매각 TF팀을 꾸려 올해 안에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에어부산은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기업결합 심사가 수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면서 덩달아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인데요. 언제가 될지 모르는 양 항공사의 합병을 기다리다가는 그 전에 에어부산이 먼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를 하기 때문입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지역의 뜻을 잘 알겠다면서도 분리매각은 기업결합 심사 진행 상황을 봐가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다소 원론적인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어부산의 상황은 급격히 악화 중이기 때문에 분리매각 불가 입장을 고수했던 산은의 강석훈 회장도 입장 선회를 비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국비를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에 실제 일하지 않는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인건비 41억 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사업 응모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지자체 공무원의 처자식까지 고용해서 월급을 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9개 정부 과제 사업에 허위 서류를 신청해 사업을 따낸 뒤 유령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가족이나 지인, 친구 등 127명의 명의를 빌려 허위로 직원으로 등재를 시켰습니다. 이들 명의로 매월 200만 원의 급여를 송금받고 이 가운데 30만 원은 명의를 빌려준 이들에게 대가로 지급했습니다. 또 계좌 이체 내용과 출근부, 근로계약서 등 인력 관련 증빙 서류도 허위로 작성하고 범죄 수익 일부인 21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숨기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구청 공무원인 C씨에게는 국가 과제사업 선정에 도움이 되는 지자체 확약서 등 서류를 발급받는 대가로 C씨의 아내와 자녀 2명을 업체에 고용해 급여 6,800만 원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업체 대표를 구속하고 이들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현재 새출발기금은 손실보전금이나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했을 경우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 상환유예를 받거나 기타 코로나로 직접 피해가 확인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지원했지만 내년 2월부터는 코로나 기간인 2020년 4월부터 2023년 5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이나 법무, 회계, 세무업종 등은 기존처럼 지원 대상 업종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다는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인 12월 30일보다 약 3주 앞당겨서 어제부터 일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가구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지난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었지만 신청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가구가 22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 조건은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과 총 소득에 따라 지급 기준이 결정됩니다. 단독의 경우 2,200만 원 미만, 홀벌이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는 3,800만 원 미만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올해부터는 최대 지급액이 상향돼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7만 원으로 전년보다 8% 상승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당시 신고한 계좌로 입금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오는 22일까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도 운영이 되니 참고하시기